뭐 둘밖에 없으니까 문답형으로 진행하죠. 문제부터 해석해 볼게요. 1번은 풀었니? 아니요. 오케이. 좋은 대답이었어요. 자,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길이랑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같다니까 요렇게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크기와 여기가 같다. 좀 이따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P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부채꼴 이제 뭐 넓이 구하고 이 작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A에서 P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 비율이 1대2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여기를 위쪽 S라고 표현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표현하면 P에서 B까지는 그것의 2배 2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지금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이거는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S라고 써놓은 중심각의 크기가 각 A인 넓이, 그 다음에 밑에 T, 부채꼴 넓이 관계가 S의 2배가 T가 된대요. T가 더 크다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 넓이 구하는 내용이 이게 삼각함수 호도법 나오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요게 라디안 단위일 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로 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전부 세타 중심각이 라디안 단위여야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 L이 R 세타니까 대체를 하면 2분의 1 RL, 이렇게 되면 중심각 크기가 없이도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끝이야. 호의 길이 하나, 넓이 2개, 이렇게. 그래서 돌아갈게요. 그래서 넓이를 구해가지고 S의 2배가 T다 이런 관계를 줄 거고, 그 다음에 호 PQ, 그 다음에 PR, 이건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호 PQ는 여기 있고 호 PR은 여기 있어요. 그럼 호의 길이도 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그 길이의 합이 4파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에 아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1대2다라고 해서 R과 2R들로 뒀잖아, 그지? 그럼 이제 중심각이 필요한데 중심각도 세팅해보죠. 뭐 위쪽 여기 S 중심각을 뭐 A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알파라고 하죠. 그렇다면 밑에는 베타 정도로 두면 되겠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 두 개는 삼각형의 내각들이니까 첫 번째 관계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개, 2베타가 180도 파이 라디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 관계식 하나 체크했고요. 몇 도인지를 찾으면 좋겠는데 이제 관계식을 찾아야겠고, 그 관계 첫 번째가 S의 2배가 T다. 그래서 S 한번 구해 봅시다. 위쪽에 있는 부채꼴 넓이거든. 그러면 지금 다시 보고 올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알파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2분의 1 반지름 제곱 세타 중심각의 크기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아래쪽에 T는요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2R로 써야겠죠. 그것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 크기 베타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다면 S의 2배가 T다. 관계식 쓰면 되겠죠. S의 2배 하면 2분의 1의 분모가 약분될 거니까 R 제곱 알파 이렇게 될 거고, T는 그대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2R 제곱하면 4R 제곱이니까 앞에 2분의 1까지 계산해서 2R 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R은 우리가 S를 표현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당연히 0은 아니겠죠. 그래서 R 제곱 약분할 수 있겠구나. 그럼 관계식이 간단하게 알파는 2베타 이렇게 나오네요. 와,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알파 더하기 2베타가 파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왼쪽으로 올게요. 얘랑 연립하면 되겠구나.
알파 자리에 2베타 넣어보죠. 이렇게 되면은 4베타가 하나씩 쓸게요. 4베타가 파이니까 베타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45도 특수각이다, 그지? 그리고 알파는 그것의 2배라고 했으니까 베타의 2배니까 2분의 파이. 짠.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결론은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라는 얘기지.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각각 각도를 다 찾았어요. 넓이 관계로. 그 다음에 두 호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거 바로 가봅시다. 이렇게 쓸게요. 호 PQ는 아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했으니까 R 곱하기 세타가 알파였죠. 괜찮나요? 그런데 알파 구했잖아, 그치? 얘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R이라고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호 PR은 밑에 T라고 적혀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그러면은 반지름 2R 곱하기 중심각 베타가 되겠고요. 베타는 뭐였니? 4분의 어디 갔니?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약분돼서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R 이렇게 되겠다. 어머나, 똑같았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의 합을 하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그럼 결론은 R은 뭐 공통 인수라고 보고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 파이가 되겠죠. 그게 파이 R 이렇게 되겠네. 결론은 이 길이의 합이 파이 R인데 그게 4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이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겠지? 다 찾았다. 그래서 최종 S 더하기 T 하라고 했으니까 자, S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쓸게. 마무리. S는 2분의 1 방금 구한 R이 4니까 4의 제곱 16 그리고 알파는 2분의 파이. 그래서 4파이가 될 거고요. T로 돌아올게요. T는 따로 계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S의 2배다 라고 하면 되지, 그지? S의 2배니까 8파이 이렇게 될 거야. 더하세요는 12파이. 5번이 정답이 되겠다. 할만하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알아두면은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갈게요. 2번.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생겼을 때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그 역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에 보니까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즉 요거는 제 2사분면 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 여기 이 정보를 왜 줬을까? 보통 이거는 삼각함수의 부호 결정하라고 주거든. 미리 적용해보죠. 제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지. 올사탄코에.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음수. 그래서 뭔가 부호를 결정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근 얘기가 나오면 뭐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근은 요건데 나머지 근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편의상 나머지 근, 다른 근을 알파라고 또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짧게 쓸게요. 간략하게 사인 세타를 S라고 쓰고 코사인 세타를 C라고 쓰고 탄젠트 세타는 T라고 쓸게요. 그래서 두 근의 합부터 쓸게요. 사인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이게 한 근 더하기 알파 나머지 근 이게 두 근의 합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얼마야? 옳지,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알파 이거는 두 근의 곱이겠죠. 그럼 얘는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될 거야. 와,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곱해서 1이면 알파는 역수란 얘기잖아. 즉 알파는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녀석을 위에 두 근의 합한 대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식을 또 정리해 봅시다. 사인분의 1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그것의 역수 1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요 녀석이 2분의 5다. 이렇게 되겠군.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귀찮지만 통분해서 정리를 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해야겠습니다. 통분은 분모를 그대로 곱할 거니까 사인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의 분자에는 1 플러스 코사인 곱할 거니까 그거 제곱 되겠다, 그지?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뒤에 거는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1 플러스 코사인. 분자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인 제곱이랑 앞에 있는 코사인 제곱 요거 더하면 1이잖아. 그럼 결론은 상수항이 2잖아. 그럼 2를 묶어내면 1 플러스 코사인이잖아.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아까 세타의 범위가 2, 4분면에 있다 보니까 코사인은 음수라고 했죠. 그런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 범위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파이가 돼야 되거든. 즉 180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은 0이 아닌 숫자니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다. 괜찮지? 결론은 사인분의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게 2분의 5야가 되겠지. 따라서 크로스 곱해서 같다라고 분수를 정리하면 5 곱하기 사인 세타가 4니까 이제 다 쓸게요. 사인 세타는 5분의 4야 라고 적어줄 수 있겠어. 자, 이런 상태에서 쌤이 이제 간략하게 접근하는 내용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세타를 예각 취급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세타 예각 취급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나오려면 빗변이 5, 높이가 4여야 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얘는 피타고라스 수기도 하네요. 밑변은 3이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 예각 취급했을 때 5분의 4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아까 부호 결정하자 그랬죠. 이게 최종 꼴이야. 그래서 제2, 4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얘가 양수, 나머지는 음의 부호를 가져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관계식용에서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거든. 거기서도 결국은 이제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2, 4분면이다 한 거 가지고 부호 결정하는 거였어요. 자, 요런 상태네요. 다 왔다, 그지? 결론은 여기서 뭐 하면 돼? 탄젠트만 들고 오면 되겠네. 마무리하자. 그래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더하기 그것의 역수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로 묶어내고요. 12로 통분해서 16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25 마이너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빼기 코사인 합차로 인수분해. 그쵸? 그래서 목표는 더한 것과 뺀 것 각각 구해보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서요. 자, 이제 관계식을 쳐다볼 건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3 곱하기 사인 빼기 4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관계식을 쓰자는 4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자, 사인이 0보다 작습니다. 사인이 0보다 작아요. 코사인, 양변에 코사인 곱해서 정리를 좀 해보죠. 분모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을 곱하면 3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쓸게요. 빼기 4 사인은 4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좀 더 정리하면 개수 4, 4가 좀 보이니까
3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4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런 구조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식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만 알아내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우리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식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해보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 한번 제곱을 해보죠. 그래서 좌변 제곱하면 9 곱하기 자 사인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쓸게요. 뭐 각각 쓰나 다르게 쓰나 똑같은데 는 4를 제곱하면 16이고 그 안쪽을 제곱하면 곱셈 공식 전개하면 되겠다, 그지? 암산 좀 할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더하기 2배에 곱한 것 요렇게 되겠지. 되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간단하게 m이라고 처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식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9m 제곱은 16 전개할게요. 32m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9m 제곱 2항 빼기 32m 2항 마이너스 16은 0. 여기서 m을 구하면 뭘 구하게 되는 거야? 사인 곱하기 코사인 결과를 구하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 되나요? 제가 할게요. 9, 1, 그 다음에 여기가 4, 4. 그래서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32를 만들면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주고 36 만들어 놓고 더하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생략하고 9m 더하기 4가 0이거나 m 빼기 4가 0이니까 괜찮니? 그러면 m이 두 가지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9분의 4 이거나 4 이렇게. 그런데 4는 될까요? 생각해봐. 4는 지금 m이라는 게 사인이랑 코사인 곱한 거거든. 별다른 세타의 범위가 없으니까 사인 세타는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겠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4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니? 아무리 최대끼리 곱해도 1밖에 안 나오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4라는 값은 가질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9분의 4야. 그런데 사인이 음수라고 했거든. 이 녀석이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돼요? 곱한 게 음수니까 그렇지. 양수다. 요거 체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다가 됐으니까 아까 처음 관계식으로 돌아가 보면 짜잔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요 자리에 마이너스 9분의 4를 집어 넣으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 넣을게요. 좌변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양변의 4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적고 올게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구했어요. 그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렇다면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할 거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을 그냥 구할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제곱해서 구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곱셈 공식 변형에 따라 우리는 앞서 있었던 일단 전개하고 볼까요? 이거 사인 더하기 코사인 써도 되는데 이미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2배에 곱한 것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조금 전에 마이너스 9분의 4였으니까 암산을 좀 할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9분의 8 그렇다면 1 더할 거니까 9분의 얼마? 1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사인 빼기 코사인이라서 이거 제곱을 풀어야 되거든.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올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또 볼게요. 조금 전에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라고 했거든.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야. 작은 데서 큰 걸 빼는 거지 최종 부호는 음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제곱근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건데 그 중에 음수를 채택을 해야겠어요.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음의 제곱근 3분의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결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결과가 되겠다. 해서 마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9분의 루트 17 이렇게 정리되겠지. 오케이.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요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좀 해석할 건 하고 갑시다. x가 0 이상 3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부분만 그릴 수 있대요. 그리고 보니까 사인 함수란 말이야. 자, 요거 일반적인 해석을 좀 하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주기는 어떻게 찾니? 사인의 기본 주기인 얼마? 2파이를 x의 개수인 3분의 파이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파이 나누면 번분수에 따라 요거 6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그래프는 0에서 3까지 그렸다는 얘기는 0에서 6까지가 한 주기니까 사인 함수의 절반을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최대값을 라셈이라고 할게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함수 앞에 곱해진 개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를 주고 만약에 이 뒤쪽에 상수항이 더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y축 방향 평행이동으로 해석해서 그 숫자 그대로 반영하자 그랬거든. 근데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0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될 거고요.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똑같이 함수 앞에 곱해진 녀석의 절대값에 최종보를 마이너스로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 y축 평행이동을 반영하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하다. 이런 걸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갈게요. 문제로 가서 이때 y는 k가 0에서 4 사이에 있는 어떤 상수 함수를 담당하는 상수값이에요.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럴 때 OA 기울기가 OB 기울기의 5배일 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가보죠. K가 0과 4 사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해보자고. A 교점의 X좌표를 편의상 알파라고 둬보고 B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둬보죠. 자, 근데 우리가 사인 함수를 다루고 있잖아. 사인 함수는 여러 가지 대칭되는 점도 있고 직선도 있는데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봤을 때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기 사이에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겠죠.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곧 이 그림에서 0과 3의 중점이기도 하니까 중점 구하면 얼마입니까? 0 더하기 3을 나누기 2를 하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3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2분의 3이야.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빠르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더한 게 3이 돼야 돼.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 있겠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로 세팅을 했는데요. A점은 점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점은 알파, K가 될 거고 B점은 베타, K가 되겠죠. 교점에 그냥 K를 썼어요. 그래서 OA 기울기는 원점과 A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단 말이야. 그럼 X 증가량은 알파 빼기 0, 알파분의 Y 증가량은 K 빼기 0,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B 기울기는 똑같은 패턴이니까 베타분의 K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OA 기울기가 OB 기울기의 5배다. 즉 알파분의 K라는 기울기가 베타분의 K라는 기울기의 몇 배? 5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 괜찮나요? 그러면 양변의 알파, 베타, 분모 있는 알파, 베타를 곱하면 베타는 5알파 이렇게 되겠죠.
됐지? 오케이. 그러면 조금 전에 관계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베타는 5알파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 자리에 5알파를 넣으면 6알파가 3이니까 알파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타는 그것의 5배니까 2분의 5야. 다 찾았다, 그지?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K라는 값이 아직 정해지지 못했어요. 문제로 돌아가서 얘가 구하려고 하는 게 AOB 넓이란 말이야. 그거를 S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넓이 S는 AOB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우리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뒀으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베타 빼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는 선분 AB에서 사실은 여기 X축까지 거리잖아, 그치? 그게 누군데? K란 말이야. 곱하기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왔다. 2분의 1 갖다 놓고요. 아까 알파 베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분의 4니까 요거 2겠네요, 그죠? 2 그리고 K. 결국은 넓이가 K가 되는 거였네. K값 찾아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최종골은 K 찾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짜잔,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베타가 2분의 5라고 했거든요. 뭐든 괜찮아요.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요? 사인 함수에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K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4배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 넣을게요.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4배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죠? 사인 6분의 파이. 자,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 결론은 아까 넓이가 K였으니까 2.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괜찮죠? 혹시 조금 졸리니? 아니요. 오케이, 그럼 이어서 할게요. 5번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긴 주기인데 이게 한 주기인지 뭐 반 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대로 새롭게 주어진 이 함수를 해석을 해보죠. 또 주기부터 파악을 해보죠. 주기는 사인 기본함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인 4분의 1로 나눠야겠다. 그러면 번분수 정리에 따라 8파이가 주기입니다. 엄청 크다, 그지? 주기가. 그리고 최대값은 바로 보이죠?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간격, 여기 정의된 범위가 8파이 주기보다는 좀 많이 작다, 그지?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쌤이 미리 그릴 테니까 그거 보고 나서 결론만 너가 그려, 알았지? 자, 한번 그려보죠. 요게 x축, y축. 먼저 8파이가 주기거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사인 함수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야 여기까지가 8파이 한 주기거든. 그럼 요 가운데가 얼마? 4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그것의 또 절반이니까 2파이가 되겠지.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인 함수는 기본 함수가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여기까지가 또 8파이 마이너스 8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파이고 여기 절반이 마이너스 2파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자, 주어진 정의된 x의 범위가 등호가 다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파이 여기서부터 2파이 여기까지고 우리가 보는 범위는 지금 까만색으로 칠하는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나머지는 없다. 요것만 그려놓고 봅시다. 좀 더 표현해보면 최대값은 4라고 했죠. 여기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하면 사인 함수가 지금 원점 대칭이기도 하죠. 요거 잘 유념하면서 이제 문제를 반영해 봅시다. 이 그래프와 두 직선, 첫 번째 직선이 x는 파이입니다. 파이는 또 원점과 2파이의 중간, 여기가 파이죠.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가져갈게요. 요 직선이 x는 파이야.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파이 집어넣으면 밑에서 계산할게요. y는 4배 사인 x에 파이 넣을 거니까 4분의 파이예요.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유료하면 2분의 루트 2, 즉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적을게요. 여기는 함수값이 2 루트 2야. 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루트 1이에요. 오, 신기하다, 그지?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면 조금 전에 파이를 넣었을 때 플러스 2 루트 2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는 같은 간격으로 이 정도의 마이너스 2 루트 2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나오게 하는 x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x 값도 부호가 반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 요까지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x는 파이 조금 더 늘릴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직선과 여기 두 직선과 처음에 그렸던 사인 함수 그래프로 이루어진 요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인 함수가 곡선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지금 얼뜻 보면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지만 삼각형 아니야, 그지?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곡선 있는 거 사실 언제냐? 수투에서 적분해서 구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 적분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는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도형을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뭘 해요? 단순한 도형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봅니다. 그죠? 그럼 뭘 하면 되니? 이거가 되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요렇게 생긴 부분과 요렇게 생긴 부분이 넓이가 같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있는 거 똑 떼가지고 여기로 붙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 누구? 요 녀석.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겠죠. 괜찮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 파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까지 거리니까 4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곱하면 얼마? 4루트 2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네, 그래서 4루트 2 파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A가 이거 표현할게요. A가 양수라고 했거든.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1차 함수고 직선이라고 했죠, 그죠? 1차 함수고 A의 역할은 X의 계수니까 기울기를 담당해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야. 그런데 기울기랑 상관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긴 하죠. 기울기가 A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곱해지는 애가 0 되는 X값이 4분의 1이거든. 즉, 이 녀석은 X가 4분의 1일 때 Y는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4분의 1,0을 기울기 A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4분의 1,0은 찍어 놓고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을 그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탄젠트 함수 등장했네요. 마찬가지로 주기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죠. 주기 파악 먼저 해봅시다. 탄젠트 주기는 파이예요. 그 녀석을 x의 계수인 2파이로 나누면 사실은 절대값 x의 계수로 나눠야 돼. x의 계수 절대값. 그런데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주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씩 주기가 나오는 탄젠트고,
뒤에 상수항이 뭔가 더해진 게 없으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은 없어요. 그러면 기본 탄젠트 함수의 주기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려 넣으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 공간에다가 요거는 그려볼게요. 같이 그려보자. 자,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일단 점근선이 바로 만나는데 여기는 주기 표현이 아니죠. 점근선인데 주기는 조금 있다가 여기 점근선의 여기가 얼마인지는 주기까지 다 파악해놓고 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즉 원점에서 요렇게 증가하는 거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려요. 그쵸? 요게 한 주기거든.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고 점근선 나오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점근선 하나만 더 그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한 주기까지가 아까 2분의 1이었거든요. 아하,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점근선은 0과 2분의 1의 절반 정중앙이겠다. 그지? 그래서 점근선 첫 번째가 4분의 1이겠죠. 즉 0에서부터 점근선에서 2분의 1까지 요게 다 4분의 1의 간격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렇다면 2분의 1에서 4분의 1 움직여도 되고요. 2분의 1에서 한 주기까지 2분의 1을 움직이면 여기가 1 되겠지. 그지? 그럼 그 사이는 2분의 1이 4분의 2니까 4분의 1씩 더하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니까 왼쪽으로도 가봐야겠죠. 그러면 양수 점근선 첫 번째 나오는 게 4분의 1이면 요쪽으로 4분의 1만큼 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원점 대칭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이건 그렸다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등호는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아까 직선이 이 방금 그렸던 탄젠트 함수와 만나는데 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요. 만나는데 그 x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b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직선의 특징이 아까 뭐였냐면 4분의 1,0을 지난다 그랬어. 그래서 4분의 1,0은 여기거든. 여기는 점근선이지 탄젠트 함수가 아니니까 교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그 x좌표들이 교점의 x좌표들이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하나는 b거든. 그런데 문제 시작할 때 b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음수값인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여기가 오른쪽 교점의 x좌표가 b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직선이 원점 대칭은 아니지. 지금 원점 지나지도 않는데, 그지? 그런데 탄젠트 함수가 원점에서만 대칭이냐? 그건 아니거든. 여기 잘 봐봐. 원점에서 요렇게 대칭이기도 한데 이 점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여기도 있죠. 2분의 1,0도 기준으로 요렇게가 대칭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점들은 다 이렇게 대칭인 점을 이뤄요. 그럼 얘네들만 있냐? 얘네들은 지금 탄젠트 함수 위의 점이라서 이제 잘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또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4분의 1,0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요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은 아니지만 이 점근선의 x좌표, 0도 대칭점이 될 수 있어. 괜찮죠? 그런데 직선 또한 4분의 1,0을 지나가지. 그러니까 직선도 4분의 1,0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는 녀석이야.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두 교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교점과 여기 있는 교점은 어디 대칭이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0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왜? 직선도 거기에 대칭이고 탄젠트 함수도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대칭 구조는 되게 쉽죠. 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을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6분의 1과 b의 중점이 4분의 1인 거지.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중점 찾기 바로 가볼게요.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4분의 1이니까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b는 자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b는 찾았고 a를 찾아야 되는데 a가 여기 지금 직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두 개가 있으니까 탄젠트 함수로부터 함수값을 먼저 들고 와보자고. 그러면 뭐 b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 넣어도 되는데 좀 간단해 보이는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어보죠. 요 놈 괜찮지? 그래서 y값을 가져올 거예요. y는 교점의 왼쪽에 있는 교점의 좌표를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에 넣기로 했죠. 탄젠트 2파이에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넣기로.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사인과 탄젠트는 음의 각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와 같고요. 특수각이니까 가상이 직각삼각형 60도짜리를 그려놓고 1대 루트 3대 2 탄젠트는 루트 3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잖아. 즉 왼쪽 교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요. 근데 얘는 삼각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니까 이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고요. a 곱하기 x 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1 집어넣어요.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플러스면 괄호안도 다 플러스로 고쳐질 거야. 괜찮죠? 양변에 6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보면 12 루트 3은 a 곱하기 괄호안은 12를 곱했으니까 2 더하기 3,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양변을 5로 나눈 5분의 12 루트 3 뭐 깔끔하게 찾았습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a 곱하기 b 하라고 했으니까요. 5분의 12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 텐데 7번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탄젠트 3x의 절대값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부터 한번 해석을 먼저 하고 최종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좀 기본 사항들을 좀 연습하고 나서 최종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풀러 가봅시다. 먼저 y는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탄젠트 3x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죠. 계속 하던 대로 주기부터 찾아보면 탄젠트 함수의 기본 주기는 파이였고 x의 개수로 나눈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래서 뭐 조그맣게 그릴게요. 어차피 여기 절대값도 씌우고 해야 돼서 이렇게 그리면 0,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점근선이겠죠. 그리고 다시 밑에서 올라와서 한 주기를 이뤄요. 요게 지금 3분의 파이라는 거거든. 이게 0이겠죠. 그럼 점근선은 0과 3분의 파이의 중점이니까 그것의 절반을 하면 되겠다. 그지? 6분의 파이. 요런 구조네. 좀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6분의 파이만큼 더 와요. 아니면
6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에서 주기만큼 가면 돼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 더하면 6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그런데 좀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 6분의 3파이라고 적을게요. 괜찮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음수 쪽으로도 좀 그려봅시다. 이쪽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요. 원점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 정도만 그려놓을게요. 괜찮지? 자, 이런 상태면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겠습니다. 그럼 y는 절대값 탄젠트 3x 요거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에다 그냥 겹쳐서 그릴게요. 전체 절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여기서 힌트를 얻는데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도 절대값이면 0 이상 양수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온 얘네들이 다 음의 값을 갖는 함수값들이란 말이야. 이거를 양수로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꺾어 올리는 거야. 이게 결론이거든. 즉 밑으로 내려와 있는 x축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모조리 꺾어 올리는 게 전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따라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꺾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뭔가 2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적당히 그리는 거니까 2차 함수는 아니고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어. 모두 그러겠지, 그지? 자, 요게 이제 기본인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밑에다 또 쓸게요. 요거를 먼저 절대값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즉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야 전체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야.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게 x축 대칭 이동이거든. 괜찮죠? x축 대칭 이동하면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지. 결국은 뭐야? 탄젠트 함수의 x축 위로 가 있는 걸 꺾어 내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거도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럼 요 녀석은 여기 점근선 기준이 6분의 파이였는데 조금 전에 그렸던 거는 좀 희미하게 그릴게요. 이제 요렇게 있었거든. 요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야. 뭐 이쪽도 요런 식으로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전체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렸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질 거고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까지 괜찮나요? 선생님이 뾰족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건 이따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 탄젠트 함수라고 하면 여기가 쭉 이렇게 조금 더 뭉퉁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꺾어 올리면 뾰족해지는 게 아니라 마치 2차 함수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1이 있지. 요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려서 즉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지.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다시 그릴 거야. 요거는 한 칸씩 다 올릴 거예요. 그럼 지금 뾰족한 곳이 함수값이 0이니까 하나 올리면 1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점근선은 6분의 파이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게 6분의 파이, 그 다음 만나는 게 6분의 3파이. 그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문제 좀만 더 볼게요. 점 0,2를 지나고 0,2는 이제 y축 위에 2가 되는 곳을 찍으면 되거든. 그런데 요거 보니까 y축 위에 우리 그래프가 1이거든. 요거보다 더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거야. 찍을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울기가 작은 직선에 대해서 어디까지 본대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본대.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를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려도 괜찮겠구나. 그려보죠. 이제 오른쪽으로 좀 길쭉하게 뽑을게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길쭉하게 뽑겠습니다. 이 정도로 뽑고 여기가 1.0이라고 하고 2파이 될 때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점근선이 한 요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좁게 잡을게요. 여기가 6분의 파이였어. 그 다음에 요렇게 가야겠죠? 한 칸, 두 칸. 그 다음 점근선이 등장하죠. 여기가 6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또 점근선. 그러면 6분의 2파이만큼 가니까 6분의 5파이. 또 지금 파이도 덜 왔어요. 그죠? 2파이까지 가야 돼. 그래서 또 한 칸, 두 칸. 그러면 6분의 2파이 더하면 6분의 7파이가 되겠고요. 또 한 칸, 두 칸. 이건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는데 좀 좁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6분의 2파이 더해서 6분의 9파이. 또 한 칸, 두 칸. 6분의 2파이 더하면 11파이. 거의 다 왔다, 그치? 그 다음에 한 칸을 가면 6분의 파이만큼 갈 거잖아, 그치? 왜 한 칸만 가요? 6분의 12파이가 2파이니까. 여기서 그래서 6분의 12파이 2파이라고 적겠습니다. 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돌아가서요. 이제 탄젠트 함수 아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1이 최대값을 갖는 빨간색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 올리면 되겠죠? 그렇다면 1이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을 그려야 하는 곳 요게 기준인데 쌤만 그려놓고 할게요. 여기를 맞춰서 그릴 거야. 자, 그래서 0,1을 기준으로 쭉 내려와야겠죠?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중간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끝이죠. 쭉 이렇게까지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직선이 0,2를 지난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를 지나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파인데 일단 음수인 건 알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안 그릴 거야. 그냥 보여주고 다시 할게요. 이게 양수 기울기지. 요게 0의 기울기라면 그거보다 내려가야 음수 기울기란 말이죠.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파이가 돼야 된대요. 도대체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3파이가 어디냐? 요걸 이제 가늠을 해볼 건데 힌트를 좀 얻어보면 지금 마지막 줄이 이 탄젠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소값 이거잖아. 그지? 만나도록 그려야 되거든. 그럼 만나기 시작할 때가 어디? 함수값이 1 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 직선이 그 밑으로 내려갈 때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요 간격이 1인 걸 알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를 하잖아. 즉 2에서부터 1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증가량이 1이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럼 x는 얼만큼 증가해야 되니? 그게 기울기 정의야, 그치? 그래서 적어볼게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y 증가량은 2에서 1로 내려간다고 볼게요. 괜찮지? 내려간다고 보면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게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마이너스 5파이 분의 3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결국은 x 증가량은 뒤집으면 되네. 즉 x 증가량은 3분의 5파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점근선 자체를 6분의 1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치? 요거 6분의 1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면 6분의 10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0,2에서 x값이 6분의 10파이가 될 때까지 움직이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란 얘기야. 6분의 10파이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여기 점근선이 6분의 9파이가 있었잖아. 그거 한 칸 더 가는 게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가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 지점이구나. 괜찮죠? 그러니까 x값이 6분의 10파이인 y값이 1인 요 점을 지나갈 때가 얼마? 기울기가 위에 주어진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라는 얘기야. 적당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그 기울기더라. 괜찮지? 근데 문제는 그 기울기보다도 작아야 된대요. 그럼 그 기울기보다 작으려면 요게 완만해져야 되니 가파라져야 되니? 가파라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즉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야. 더 밑으로 내려오는데 뭐래요? 탄젠트 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요. 최소가 되는 거는 몇 개처럼 보이니?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요 정도만 내려가면 되겠죠. 조금만 내려가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보여? 여기가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지나지 않으면서 이쪽만 지나면 되잖아. 그치? 근데 6분의 10파이, 1을 지날 때보다 조금만 내려가도 이미 여기서 두 군데서 만나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볼까? 조금만 내려가도 두 군데서 만나고 오른쪽은 이미 한 군데서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괜찮지? 요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여기 6분의 8파이를 지나가기 시작하면 교점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럼 우리가 찾는 최소는 아니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교점의 최소값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날 때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탄젠트 함수 그리는 데 있어요. 절대값 포함해서 그려진 함수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다 읽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볼까? 그래서 주어진 사인, 코사인 이거 다 각변한 문제처럼 보이네, 그치? 그랬을 때 값은 뭐야 이거 사인, 코사인 읽어보란 얘기잖아. 즉 교점 뭔지 찾고 동경 표시해서 사인, 코사인 읽어내란 얘기지. 교점 찾기부터 하죠. 직선의 교점은 너무 쉽죠. 같다라고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2x 빼기 5와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x. 자, 가능하면 통분하지 마시고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2를 곱하면 4x 빼기 10은 마이너스 x. 그럼 어때? 5x는 10이니까 x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함수식에서 y값 가져오면요. 첫 번째 식에 넣어보자. 2 넣으면 4 빼기 5,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요거를 동경 표시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상에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릴게요. 이쁘게 동그라미 그리고 중심이 원점에 와 있는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 한 요정도라고 볼게요. 2, 여기가 2라고 하자. 2, 그렇다면 쭈루룩 내려가서 원 위에 있도록,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이 P점인 거예요. 사사분면이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사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야,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P 동경이 나타내는 크기를 세타라고 하래요. 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해야겠죠. OP 동경부터 표시하고, OP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그 동경의 각을 어디서부터 재냐면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요렇게 잰단 말이야. 요게 세타예요. 자, 그런데 삼각함수 단원의 맨 처음 정의로 돌아가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 각도가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X좌표는 코사인이랑 연결되고 Y좌표는 사인이랑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읽는 방법이 이 원의 반지름, 지금 방금 표현했던 OP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여기는 제곱 루트 5가 되겠죠. 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X좌표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X좌표인 2. 요게 삼각함수 정이었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Y좌표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겠죠. 그죠? X좌표, Y좌표 하는 게 편하겠지.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요. 괜찮나요? 점을 기준으로 동경 표시를 하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읽으려면 OP 선분 요걸 이제 원의 반지름이라고 보고 그대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X좌표분의 Y좌표 비율은 탄젠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왔다. 이제 각변 아니지, 그치? 요거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요거 대답해봐. 첫 번째, 사인을 읽을 건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1이 홀수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요. 그래서 코사인 바꿔서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겠죠? 왜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를 곱한 거니까 안 바꿔요.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1, 4분면 각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은 양수일 거고요. 플러스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바꿔야겠죠? 사인 세타. 또 파이 빼기 세타는 2, 4분면이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를 곱했으니까 코사인 유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코사인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뒤에는 사인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잖아.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2배의 사인과 코사인 곱한 거. 요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각변은 잘 해야겠지? 따라서 우리 미리 구해놓은 녀석들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7번보다는 이제 8번이 조금 더 수월했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오늘